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여정이라는 어느 노인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 형제, 지인들과의 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몸이 아파도 기댈 곳 없고 서로의 이기심에 상처받는 일도 잦아집니다. 과거의 인연은 희미해지고 새로운 관계는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황혼을 맞이해야 할까요?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가 사상의 핵심인 무위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집착하거나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고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관계를 주도하는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1.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나이가 들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굳이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붙잡고 인연을 이어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다양한 이유로 멀어집니다. 사는 지역이 달라지거나 가치관이 변하거나 서로에게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나만 친구라고 생각하는 관계는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떠났거나 혼자를 더 편하게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를 멀리한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자연스러운 멀어짐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0대, 40대까지는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람에게 쏟는 에너지와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때가 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억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특히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혼자 기대하고 실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는 것은 주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줬는데 아무런 보답이 없다면 다음부터는 안 해주면 됩니다. 물론 진심으로 우러나서 베푸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를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기대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조사에 사람이 적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변하면서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다투는 일이 잦아집니다. 이때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적절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은 평생 혼자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중한 인연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붙잡거나 새로운 관계를 막을 필요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장성숙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 관계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정답은 없습니다. 함께 살기로 했다면 그 선택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지나가는 인연을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을 막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그 과정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나이를 먹는 것이 곧 행복입니다. 너무 기준을 낮추거나 높이지 말고 기대하거나 바라지 않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인간관계가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악기와 함께하는 즐거운 노년. 악기는 사람에게서 벗어나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악기만 있다면 혼자서도 평생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데 특별한 마음가짐은 필요 없습니다. 호기심과 재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잘못하면 어떤가요? 나이가 들어도 늦은 것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늦은 나이에도 피아노, 플루트, 바이올린 등을 배우고 유튜브를 보며 독학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재미를 느끼면 그만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주가 아니라 내가 연주하면서 배우고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0대에도 학원을 다니며 피아노를 배우고 시골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78세 된 동료 수강생도 있다고 합니다. 75세에 아코디언을 시작한 부부도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함께라서 즐겁다고 합니다. 악기를 혼자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배우는 과정도 아주 좋습니다.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듣기 싫은 자식 자랑이나 남 험담을 듣지 않고 악기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악기 동호회가 있다면 꼭 찾아가서 배워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배워서 돈을 벌 것도 아니고 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따지다 아무것도 못 해보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하다가 포기하더라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꼭 남 앞에서 연주해야만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어설픈 연주라도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후의 악기 연주는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악기 연주는 심신 개선에 실제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과 같은 현악기나 피아노와 같은 건반 악기를 연주하면 집중력과 순간 판단력이 길러지고 색소폰을 고른 호흡으로 불면 폐활량이 늘어납니다. 최근에는 악기 연주가 두뇌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악기를 꾸준히 연주하는 것은 일종의 인지 운동으로 두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다만 취미로 악기 연주를 할 때 악기 위생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입으로 부는 악기는 청소하지 않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여 폐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악기 연주는 아주 좋은 취미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악기 연주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에는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악기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3. 자기 관리 내면과 외면의 조화. 자기 관리는 내면과 외면 모두를 포함합니다. 평소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만한 내면과 외면을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기준이 남이 아닌 자신이기 때문에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나요?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살쪘다는 말을 듣거나 늙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거나 다음 날부터 밥을 굶거나 피부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며 건강을 해치거나 과소비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진 사람은 남의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은 그저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말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을 위한 자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얽매이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남과의 비교 또한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자주 소통해야 합니다. 일기를 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쌓인 피로와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하기보다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 좋은 음악을 들으며 생각의 흐름대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안의 진짜 감정과 고민을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신과 대화하며 불행의 원인을 찾고 남에게 맞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외면 관리는 깔끔함과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하세요. 남이 외모나 옷차림에 대해 뭐라 해도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내면과 외면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은 헬스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력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중요한 자산이며 헬스장은 근육을 키우기에 좋은 장소입니다.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은 무게를 낮춰 운동하거나 트레이너에게 자세를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를 하면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것은 물론 몸과 마음의 활기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도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관계에서 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둘째, 악기와 친해지는 것. 셋째, 내적 외적 자기 관리입니다.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하더라도 오늘 내용 중 하나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을 응원합니다.